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96년생 그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. 이 사주는 그 태기를 해서 그 태어난 사주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왕절개로 할 때 그 날을 잡아서 이제 그 수술을 하는데, 어떤 사람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날을 잡아서 하는 건 그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,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 하늘의 기운을 받고 태어납니다. 그래서 그 제왕절개를 할 경우에는 좋은 날을 그 잡아서 태어나는 것이 맞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것도 뭐 사람이 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, 어떤 사람은 날을 잡았는데도 그 마취과 의사가 그 제때 안 와서 그 날짜를, 그 시간을 못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, 어떤 사람은 그 날짜에 그 제왕절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급한 그 환자가 먼저 들어와서 또 그 시간을 못 맞추는 등, 그 사람이 그 하늘이 그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그 날을 잡아서 한다는 것도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래서 그 진짜 잘 보는 분한테 가서 그 날을 잡아서 그 놔야지, 우리가 뭐 절에서 스님이 잡아줬다, 아니면 뭐 누구한테 잡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막상 풀어보면은 참 그 엉망인 사주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, 그 사주를 그 이왕 그 날을 잡아서 할 경우에는 그 사주를 제대로 보는 분한테 가서 그 태기를 해서 아이를 낳는 게 더 좋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은 절대 그 태기를 안 합니다. 그분은 이제 그 날을 몇 번 잡아줬었는데 그때마다 엄청나게 아팠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하늘이 그걸 자기한테 시키지 않는 거다. 그래서 그분은 1억을 준다 그래도 그 날을 안 잡습니다. 그런 분도 있고, 또 이게 사실 그 날을 잡는다는 게 그 우리 같이 그 사주를 푸는 사람도 좀 꺼려하는 부분입니다. 이게 태어난 사람의 사주를 보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, 이건 이제 어떤 명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를 그 날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상당히 좀 꺼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실제 많습니다. 저도 그런데 그 이걸 함부로 이렇게 그 내가 인위적으로 그 바꿔서 해도 좋은 것인가,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좋은 날을 잡는 게 좋은데, 그것도 또 그 사람의 그 타고난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편한데, 일간 하늘의 어떤 그 뜻을 거스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,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게 출생태길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사주보다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그러는데, 이왕 이제 만일에 그 제왕절개를 할 것 같으면은 좋은 날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제 풀고 나서 사주가 상당히 좋아서 이 사주는 크게 뭐 저기 할 것이 없습니다, 그렇게 얘기를 했고, 얘기 중에 자기가 그 태기를 받아서 났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쩐지 좀 사주가 좀 제대로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,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해월에 난 경신일주죠. 그 경신일주, 이 간여지동으로 돼 있으니까 이분도 자기의 어떤 고집도 세고 뿌리도 강하고, 여기 또 신금도 또 있고요. 그런데 그 식신격이죠. 식신격의 천간으로서는 이게 이제 지장간을 보면은 무, 갑, 임이 되죠. 그래서 천간에 뜬 것은 이제 그 편재가 그 떴고, 그 다음에 이 정인이 떴습니다. 이게 두 번째.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지는 식신이고 천간에 뜬 기운은 편재고, 그 다음에 그 정인이 떴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이게 변격됐다 그러죠. 변격사주라고 하고,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그 재와 인이 같이 떴으면 또 겸격사주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재겸 인수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, 식신봉 편재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그게 뭐 격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실제 이 사주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분은 식신,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재물을 벌고, 재물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살도 있습니다. 근데 살이 여기 보시면 뿌리가 없어가지고 살이 뭐 관처럼 그
쓸 수 있는 그런 살이 하나 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살이 떠도 화생토가 돼서 괜찮고요. 그 살인상생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. 그리고 이게 그 재가 여기 떠 있는데 그 재격 폐인이지만 재가 이 옆에 인 옆에 있으면 재가 인을 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돈 때문에 이제 학문을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학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갑목이 경금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가 갑기합이 안 됩니다. 이게 이제 보통 이게 합이 불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. 합같이 보이나 그게 불합이다. 합이 안 된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인을 바로 합을 못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넘어가서 합이 되면 이게 패가 크죠. 용신이 다 잡히고 살만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는 격이 되는데 이 사주는 합이 불합 사주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재물도 벌고 그 학문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. 이렇게 보면 되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으니까 나름 또 재주도 있고 신자진 수국으로 해가지고 반합도 이루어져가지고 그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면서 재물을 버는 그런 사주다.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볼 수 있고요. 또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집도 세고 힘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식신으로 설하는 것도 다 커버될 수가 있고 살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. 다만 이게 금생수 해가지고 배우자 덕도 좋고 자식 덕도 좋은데 이 배우자 자리에 재가 있어야 되는데 재를 극하는 비견이 있다는 것은 배우자하고 인연이 좀 짧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사주가 좋으면은 모든 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. 그 중에서도 분명히 결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분이 왔을 때 제가 좋은 배우자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데 흔히 얘기하면 이제 그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 잘 얻었네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배우자하고의 연도 좀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사주다. 왜냐면은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배우자를 극하는 이런 그 비견이나 겁재가 있을 경우에 배우자 인연이 좀 짧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. 제가 궁합을 좀 잘 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 사주다.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좋은 그 사주는 그 운이 또 잘 흘러야 되는 거죠. 이 사주는 이제 겨울의 경금이기 때문에 따뜻한 화기운을 보는 게 좋죠. 우리가 그 갑을목하고 경신금은 그 용신이 이전에 조우를 먼저 봅니다. 그래서 겨울의 금 기운은 따뜻한 화기운을 우선 반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식신의 제격도 좋죠.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이제 금생수 해가지고 식신에 이제 식상방으로 흘는데 어렸을 때는 뭐 열심히 잘 놀았겠죠. 그래서 이 사주 그 대운을 보면은 크게 패가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. 사주 원국도 비교적 괜찮고 그 다음에 사주 대운도 잘 흐르는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. 이렇게 봐서 제가 이분한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사주는 크게 제가 뭐 핸디캡을 얘기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보면은 뭐 어렸을 때 뭐 비견하고 상관이었으니까 어렸을 때 6살부터 16살까지는 이 상관운이 오면은 활발하게 잘 놀았겠죠. 친구들하고 비견, 친구들하고 상관, 비견에 상관이 들었으니까 친구들하고 열심히 잘 놀았을 거고, 그 다음에 16살부터 26살 때, 이때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, 왜냐면 이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어야 될 시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왕 좋은 운이 들어오려면 이때 이거 15살부터 25살 사이에 들어오는 대운이 좋아야 그 사람이 일생 그래도 좀 어느 하이 레벨에서 살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이분은 그 겁재가 들어와서 병신을 합해가지고 겁재 합살을 했습니다. 이것도 좋죠. 왜냐면은 살인상생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강한 사주기 때문에 이렇게 신금이 와가지고 살을 하나 잡아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 식신을 그 인이 들어와가지고 토국수 했는데
그 보통 때 같으면은 이제 식신을 이렇게 인이 잡으면은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. 내가 하는 일이 막히는 부분인데, 다만 학생 때는 내가 놀고 싶은 거를 막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. 내 원하는 어떤 학문보다는 그래도 부모가 얘기하는 그런 학문을 할 수 있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인운이 들어온 거는 웬만해서는 다 좋습니다. 그래서 공부운이 이때 들어와서 제대로 공부를 좀 했었던 거고요. 그 다음에 26세 지금 이민 대운인데, 식신이 천간에 떴으면 수생목 해가지고 좋죠. 그 다음에 여기에 지지에는 식신에 재가 떴으니까 식신생자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고요. 그런데 이때 인신충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, 어떤 트러블 같은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다.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36세부터 46세 이때는 상관생재가 되는 거죠. 이 상관만 뜨면은 별 좋은 게 없는데, 상관이 재를 볼 경우 괜찮습니다. 내 아이디어, 내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주다. 이렇게 보여지고, 그 다음에 이 묘가 와가지고 식신하고 재가 합치죠. 그래서 해묘, 내 재물이 커질 수 있다. 그래서 이때는 아마 이분이 뭔가 내 직업적으로 변동, 뭐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뭘 나가서 차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돈 버는 방법을 바꿔서, 그러니까 상관하고 재가 들어오면은 내가 직장을 이동하든지 돈 버는 방법을 바꾸든지 뭐 어떤 변동이 있어서 내가 재물을 좀 크게 벌 수도 있는 그런 사주다. 그리고 46세부터 갑진대운이 보면은 이제 이 재가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, 이것이 이제 갑기합 해가지고 묶이는 경우가 있죠. 그렇고 목생화 해가지고 살을 살리는 부분인데, 요 갑진대운이 조금 이 사람한테는 좀 안 좋은 대운이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진이 들어와서 토국수하는 것도 있지만 신자진 수 해가지고 상관이 아마 커지면서 이 사람이 이때도 이제 54세가 되는 2049년이 되겠죠. 54세가 되는 기사대운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 갑기합한 상태에서 기사가 들어오면 또 갑기합을 하고 살만 하나 살아나죠. 그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사신형 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배우자하고 아니면 자식하고 어떤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해가 될 수 있다. 왜냐하면 재라는 것은 재물도 되지만 내 여자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가 다 잡히는 그런 해에 내 배우자 궁을 때리고 자식 궁을 때리고 하는 거니까 이때 잘못하면 이별수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주다. 이 자체가 배우자 연이 조금 위태위태한 사주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다. 그리고 말년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 제격에 재가 들어오는 것도 좋고요. 겨울새가 화기운으로 흐르는 게 좋죠. 일단 조우가 따뜻해지니까 이 식신이 여기 살을 제어해서도 좋고 조우도 맞고 하니까 이때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. 이렇게 보고, 그 다음에 66 대운도 살이 살아나지만 이 정도 뿌리가 있는 사주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사주다.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주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아주 A급 사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분만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재앙절개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사주를 잘 보시는 분한테 가서 태기를 받아서 나시면은 그래도 조금 자녀의 운이 좀 좋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도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자녀의 운이 나쁘면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짜 힘들죠. 그래서 그냥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태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. 오늘은 출생 태기를 잡아서 난 분의 사주를 풀어봤는데, 이분은 이제 어떤 금융계통에 있는 회사에서 열심히 잘 나가고 있는 분의 사주였습니다.
다음엔 또 다른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